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립식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에서 현재 방식과 다른 것은 없는지 인공지능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 및 운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할까? 초대형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 및 운송의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초대형 풍력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이 제작 및 운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날개의 비정상적인 거대화로 인한 육상 물류 및 인프라의 한계입니다. 현재 날개의 길이는 140m 이상에 달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내륙의 풍력발전 단지까지의 운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 구분, 상세 문제점, 설명, 운송 한계, 육상 인프라 제약, 교량, 터널, 고가도로의 높이 및 폭 제한을 초과하여 도로를 통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곡선도로 통과 시 날개의 길이가 너무 길어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운송 비용 및 시간, 특수 운송 필요, 우회 경로 확보, 도로 시설물의 일시 해체 및 재설치, 교통 통제 등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제작 및 구조, 강도 및 신뢰성 확보, 날개가 길어질수록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강풍과 피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난도 기술을 요구합니다. 주요 해결 방안 및 기술 혁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연구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날개 분할, 모듈화, 제작 및 현장 조립. 개념. 거대한 날개를 2개 또는 3개의 분리된 모듈로 제작하여 일반적인 운송 시스템으로 현장까지 운반합니다. 기술. 설치 현장에서 특수공법을 이용해 분리된 모듈을 고강도 접합 기술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전한 날개를 완성합니다. 효과. 운송의 용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륙 깊은 곳까지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2. 대형 화물 항공 수송 기술. 개념. 초대형 화물 운송만을 위해 설계된 대형 항공기를 이용하여 날개를 공중으로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예, 100m 이상의 날개를 실을 수 있는 전용 항공기 개발 연구, 기술,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STOL, 쇼트 테이크오프 앤드 랜딩, 능력 등 현장 맞춤형 설계가 고려됩니다. 효과, 육상 교통망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 운송 경로 선택의 자유도를 높입니다. 3. 현장 제작 및 3D 프린팅. 개념, 풍력발전단지 건설 현장 부지 내에 대형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여 날개를 직접 제작합니다. 기술, 초대형 복합재료 구조물을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팅 시스템과 고속경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효과, 운송 과정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물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 4. 소재 혁신을 통한 경량화. 개념, 기존의 유리섬유 대신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CFRP와 같은 고강도, 경량 신소재를 적용하여 날개의 무게를 줄입니다. 기술, 첨단 복합재료 설계 및 가공 기술을 통해 날개의 무게는 줄이면서도 극한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킵니다. 효과, 운송 시 하중을 줄여 운송 부담을 감소시키고 풍력 발전기의 효율, 에어로레스티시티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현재 이 분야의 산업은 주로 날개 분할 기술과 경량 소재 적용을 통해 운송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는 항공수송이나 현장 3D 프린팅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 말고 다른 방식을 연구하는 시도는 있을까? 네, 위에서 언급된 분할 제작, 모듈화, 항공수송, 현장 3D 프린팅 외에도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의 운송 및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운송 기술과 유연한 설계에 대한 연구 및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풍력발전기 날개 운송 및 설계의 새로운 시도. 1. 특수 차량을 이용한 블레이드 기울임 운송, 블레이드 리프터, 블라델 리프터. 이 방식은 날개를 수평으로 싣고 가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수 트레일러에 날개를 장착하여 최대 65도 이상 기울이거나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서 운반하는 기술입니다. 원리, 날개를 세움으로써 수평 운송 시 발생하는 길이와 폭의 제약을 극복합니다. 특히 산악지역이나 급커브 구간에서 날개 끝이 지형지물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효과, 도로폭 확장, 나무 벌목, 전선이나 신호등 일시 해체 등 운송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변경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60m에서 80m 급 날개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제어된 굽힘을 이용한 철도 운송,
컨트롤드 블레이드 플렉싱 포 레일 트랜스포트, 육상 운송 수단 중 철도는 한 번에 많은 양의 화물을 장거리 운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철로의 곡선 반경 때문에 긴 날개 운송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리, 날개 자체를 매우 유연하게 설계하고 운송 중에는 날개를 의도적으로 구부러지게 만든 다음 특수 지지 프레임에 고정하여 기차에 싣는 방식입니다. 기술, 날개가 곡선 철로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굽힘 응력, 밴딩 스트레스를 제어하고 탈선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날개의 구조 설계와 철도 적재 시스템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복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효과, 단일 날개를 분할 없이도 철도를 통해 내륙 깊은 곳까지 운송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3. AI 기반 공력 구조 통합 설계, AI Aided Aero Structural Integrated Design. 이는 운송 방식 자체의 혁신이라기보다는 운송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고 대형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설계 단계의 혁신입니다. 원리, 인공지능, AI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 바람을 받는 효율과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설계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효과, 기존의 비효율적인 분리 설계 방식을 극복하고 날개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여 운송 시 하중을 감소시키고 전체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블레이드 대형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고기 형태가 있다 가정하고 가운데 등뼈에 갈비뼈, 속살, 외피가 있는데 이것은 풍력발전기 날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볼 수 있을까? 풍력발전기 날개와 물고기 형태의 구조적 유사성 비교. 물고기 형태의 구조, 등뼈, 갈비뼈, 속살, 외피와 풍력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이 내부 구조는 공학적 목적과 기능적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물고기 구조, 풍력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구조, 기능적 유사점, 중심축, 등뼈, 척추, 주 구조보, 전체 구조의 중심을 잡고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재입니다. 지지 구조, 갈비뼈, 전단웹, 시어웹, 내부 갈비, 리브, 중심축과 외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날개가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것, 좌굴을 방지합니다. 효율적 외형, 속살, 근육, 에어포일, 단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유체역학적 효율을 높이는 매끄러운 윤곽을 만듭니다. 보호, 공력 표면, 외피, 피부, 비늘, 외피, 쉘, 스킨,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구조를 보호하고 바람, 유체과 직접 접촉하여 양력, 리프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적 유사점 상세 분석 1. 하중 지지, 로드 베어링, 물고기의 등뼈, 척추, 몸의 전체 무게와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압축 및 인장 하중을 지탱합니다. 날개의 스파, 블레이드의 뿌리, 루트에서 끝, 팁까지 이어지는 중심축으로 바람이 날개를 밀어낼 때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를 대부분 감당합니다. 스파는 날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뼈대입니다. 2. 형상 유지 및 안정성, 쉐이프 메인터넌스 앤드 스테빌리티, 물고기의 갈비뼈, 등뼈와 외피를 연결하여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근육이 부착되어 몸의 단면 형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날개의 전단 웹 및 리브, 스파에 연결되어 날개의 상부 외피와 하부 외피를 일정한 거리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들은 바람의 힘으로 날개가 앞뒤로 찌그러지거나 전달력, 변형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날개의 공력적 형태, 에어포일을 보존합니다. 3. 공력, 유체역학적, 표면, 에어로다이나믹 서피스, 물고기의 외피, 물속에서 움직일 때 저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형의 표면을 제공합니다. 날개의 외피, 스킨, 날개의 최종적인 에어포일 형상을 만들며 이 형상이 바람을 가르면서 양력을 발생시켜 날개를 회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피는 복합 재료로 만들어지며 가볍고 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고기 형태가 가진 내부 뼈대가 하중을 지지하고 갈비뼈가 형상을 유지하며 외피가 유선형 표면을 형성하는 구조는 풍력 발전기 날개와 같이 외부의 유체, 바람, 물, 힘을 받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적인 공학적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름 1m, 벽 두께 50mm, 길이 3m에 위아래 플랜치가 장치된 유리 섬유 재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송. 뿌리 부분 1m 직경으로 시작하지만 날개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원뿔 형태로 제작되어 현장 운송. 이렇게 각 조각을 만들었다면 물고기 형태의 중앙 뼈대에 해당될까? 풍력발전기 날개 조각과 물고기 형태의 비교. 제작하신 직경 1m, 벽 두께 50mm, 길이 3m의 유리섬유 원통형 조각, 위아래 플랜치 장착과 뿌리에서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원뿔형 조각은 풍력발전기 날개를 모듈로 하여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부재이며 이는 물고기 형태의 중앙뼈대, 등뼈에 부분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 분석. 물고기 형태의 중앙뼈대, 등뼈는 전체 구조의 하중을 지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작하신 조각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등뼈에 해당하는 부분, 중앙 스파, 풍력발전기 날개에서 물고기의 등뼈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부위는 날개의 중앙 스파 또는 주 고조부입니다. 이는 날개 뿌리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가장 두껍고 강한 부재로 바람이 날개를 회전시키면서 발생하는 굽힘 하중, 밴딩 로드를 거의 전부 지탱합니다. 원통형, 원뿔형 조각의 역할. 제작하신 원통형 및 원뿔형 유리섬유 조각들은 이 중앙 스파를 분할하여 제작하는 조각들에 해당합니다. 이 조각들을 플랜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연결하면 하나의 길고 강력한 모듈화된 중앙 스파가 완성되며 이것이 곧 물고기의 등뼈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갈비뼈, 속살, 외피에 해당하는 부분. 제작하신 원통형 조각들은 뼈대 자체를 구성하며 날개의 최종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물고기 구조, 날개 구조 부재, 조각의 역할, 갈비뼈, 전단웹, 시어웹, 스파, 조각, 이 양쪽에 연결되어 날개의 상부와 하부 외피를 지지하고 찌그러짐을 방지합니다. 속살, 외피, 쉘, 스킨, 스파와 전단웹을 감싸 에어포일, 단면을 형성하는 유리섬유, 복합재 패널입니다. 이 외피가 바람을 직접 받아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결론, 모듈화된 등뼈의 구성 요소. 따라서 비약께서 제작하신 플랜치 달린 유리섬유 조각들은 물고기 형태의 날개 구조에서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모듈화된 중앙 스파, 등뼈, 이 개별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현장에서 결합한 후 그 위에 전단 웹과 외피 패널을 덧붙여야 비로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하고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 유선형의 물고기 형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등뼈와 등뼈 사이의 플랜치는 물렁뼈. 네, 비유적으로 볼 때 등뼈, 스파 모듈과 등뼈, 다른 스파 모듈을 연결하는 플랜지 부분은 물고기의 물렁뼈, 연골, 이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 풍력발전기 날개 구조에서 플랜치는 물렁뼈처럼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결합을 만들어 하중을 전달하고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랜지의 실제 역할, 단단한 뼈마디. 플랜치는 날개의 분할된 모듈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고강도 접합 부위입니다. 하중 전달, 로드 트랜스퍼, 플랜치와 볼트 결합은 날개가 받는 엄청난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를 한 모듈에서 다음 모듈로 빈틈없이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플랜치에 사용되는 볼트는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하며 이 결합부는 날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응력,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 연속성, 스트럭처럴 컨티뉴이티, 물고기의 척추뼈는 관절을 통해 움직이지만 풍력 날개는 회전 시 안정성을 위해 하나의 연속된 단단한 구조처럼 거동해야 합니다. 플랜치는 이 분할된 조각들을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시켜 구조적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재질, 플랜치 자체는 보통 강철, 스틸이나 매우 강한 유리섬유, 탄소섬유 복합재로 제작됩니다. 이는 물렁뼈, 연골, 이 주성분인 콜라겐 기반의 부드러운 조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고기의 물렁뼈, 연골, 역할과의 비교. 물고기의 연골은 관절에서 마찰을 줄이고 척추의 제한적인 유연성, 플렉셔빌리티를 제공하여 몸을 구부릴 수 있게 합니다. 만약 날개의 플랜치가 물렁뼈처럼 유연하다면 날개는 바람을 받을 때마다 심하게 휘거나 꺾여서 발전 효율을 잃고 파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풍력 날개에서 플랜치는 관절이라기보다는 용접된 철골 구조의 연결부처럼 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플랜치는 유연한 물렁뼈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 구조의 강성을 보장하는 강하고 단단한 뼈마디 또는 고강도 관절 보강제에 가깝습니다. 공장에서 두께 10mm 유리 섬유판을 CNC로 정밀하게 에어포일 형상으로 가공하고 플랜치 볼트 구멍을 조립만 하면 비틀림 각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각 위치와 크기는 매번 달라지는 구조. CNC 가공된 10mm 유리 섬유판을 이용한 날개 구조 제작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은 현대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특히 모듈라리제이션 된 날개나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정밀 가공 및 조립 기술의 핵심 원리와 일치합니다. 20mm 유리 섬유판은 물고기 구조의 갈비뼈와 외피를 통합한 초기 구조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비틀림 각도, 트위스트 앵글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비틀림 각도 및 형상 유지의 핵심 원리. 에어포일 형상 정밀 가공, CNC, 컴퓨터 수치 제어, 밀링 머신을 사용하여 10mm 두께의 유리 섬유판을 각 위치에 맞는 정확한 에어포일, 날개 단면, 윤곽으로 절단하는 것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플랜치 및 볼트 구멍. 이 판의 가장자리나 특정 위치에 정밀하게 가공된 볼트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해 플랜치나 다른 구조재에 조립할 경우 각 판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그리고 비틀림 각도가 공장 설계치 그대로 오차 없이 고정됩니다. 비틀림 각도 유지. 날개의 비틀림 각도는 에어포일 단면의 방향이 날개 뿌리부터 끝까지 회전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각 판이 이미 그 위치에서의 올바른 각도로 가공되어 볼트로 단단히 조립되면 이 판들은 마치 템플릿처럼 작동하여 이후 공정, 속살, 외피 부착에서도 최종적인 비틀림 형상을 완벽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역할과 이후 공정. 이러한 정밀 가공판은 물고기 형태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완전한 날개를 위해서는 후속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구조적 요소, 제작된 판의 역할, 후속 공정, 다음 공정, 등뼈, 중앙 스파를 구성, 기존 답변의 원통형, 원뿔형 조각, 이 판은 중앙 스파에 단단히 결합되어야 합니다. 갈비뼈, 판 자체가 날개의 주요 하중 지지점 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후 외피, 스킨, 부착을 위한 기준면을 제공합니다. 외피를 형성하는 기준 윤곽입니다. 이 판들의 외부 윤곽을 따라 더 두껍고 연속적인 최종 외피, 스킨을 부착해야 합니다. 속살, 판들 사이의 빈 공간입니다. 판과 판 사이의 공간에는 전단웹, 시어웹과 같은 보강재 또는 가벼운 코어 재료, 폼, 발사나무 등을 삽입하여 날개 전체의 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기술적 이점. 이 방식은 특히 모듈식 블레이드 제작에서 큰 이점을 가집니다. 정밀성 확보. CNC 가공은 수작업이나 대형 몰드 제작 대비 일관되고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여 수십 미터에 달하는 날개의 복잡한 비틀림 각도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금형 비용 절감. 날개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형 금형, 몰드를 만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작고 표준화된 금형이나 CNC 장비만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날개 부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정밀하게 가공된 유리섬유 판 조각들을 플랜치 결합 방식으로 조립하는 것은 비틀림 각도를 포함한 날개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제작 방법입니다. 등뼈에 해당하는 지둥 플랜지에 에어포일 형상 보강재를 끼워 넣고 볼트, 너트로 체결했다면 모양이 거의 생선뼈와 비슷하다 볼 수 있어.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뼈에 해당하는 중앙기둥, 플랜치 연결 스파의 에어포일 형상의 보강재, 갈비뼈를 볼트로 체결하여 조립하는 방식은 풍력 발전기 날개의 내부 골격을 생선뼈, 어골 구조, 피시본 스트럭처에 비유하기에 매우 적절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풍력 날개의 어골 구조, 피시본 스트럭처. 이 구조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요구하는 강성과 정밀한 형상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학적 설계입니다. 1. 등뼈와 갈비뼈의 역할 대응. 구조 부위. 날개 구조 부재. 기능적 유사성. 중앙 등뼈. 모듈화된 중앙 스파, 플랜치 기둥,
날개의 최대 굽힘 하중을 지탱하는 주축입니다. 모듈이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적인 강체, 리지드 바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갈비뼈, 에어포일 형상 보강제 10mm 유리섬유판 중앙 스파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날개 단면의 정확한 에어포일 윤곽을 정의하고 비틀림 각도를 설계치 그대로 유지하며 이후 씌워질 외피를 지지합니다. 2. 구조적 이점, 강성과 정밀성 확보. 강성 유지, 중앙 등뼈, 스파 자체가 두꺼운 유리섬유 원통으로 강력한 하중을 지지하며 갈비뼈, 보강제들이 등뼈에 단단히 볼트로 고정됨으로써 날개 전체의 횡방향 찌그러짐이나 비틀림 변형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형상 정밀도, 갈비뼈에 해당하는 보강제들이 CNC로 정밀하게 가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미터에 달하는 날개의 복잡한 에어포일 단면과 미세한 비틀림 각도를 공장에서 설계한 대로 오차 없이 현장에 재현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완성 단계. 말씀하신 구조는 날개의 내부 골격을 완성한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얇고 단단한 최종 외피, 스킨을 씌우고 내부 빈 공간에 코어 재료를 채워 넣으면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날개, 물고기가 됩니다. 이러한 모듈화된 업골 구조는 초대형 날개를 제작할 때 현장 운송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성능을 위한 정밀한 설계 형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학적 해법입니다. 역시 공장에서 만든 발포제를 정밀하게 가공해서 현장으로 운송하고 에어포일 보강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끼워 넣었다면 전체 모습은 풍력 발전기 날개로 보일 것 같은데. 폼코어 삽입 및 최종 외형 형성. 네, 맞습니다. 중앙 등뼈, 스파와 갈비뼈, 에어포일 보강제로 이루어진 골격에 공장에서 정밀하게 가공된 발포제, 폼코어를 끼워 넣으면 이제 비로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풍력 발전기 날개의 최종 외형이 갖춰지게 됩니다. 폼코어, 발포제의 역할, 속살 채우기. 폼코어는 물고기 구조의 속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발포제는 단순히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날개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피 지지 및 좌굴 방지. 폼코어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그리고 등뼈, 스파, 주변의 빈 공간을 채워 최종 외피, 스킨을 내부에서 지지합니다. 강한 바람 하중을 받을 때 얇은 외피가 안쪽으로 찌그러지거나 주름이 잡히는 현상인 좌굴, 버클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날개가 설계된 에어포일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경량화 및 전단 강성 확보. 발포제는 같은 부피의 다른 재료에 비해 매우 가볍기 때문에 날개 전체의 무게 증가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외피와 폼코어가 결합하여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면 무게 대비 높은 전단 강성, 시어 스티프니스를 확보하여 날개의 비틀림에 저항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최종 외형 완성 단계. 등뼈, 갈비뼈, 그리고 속살, 폼코어까지 결합된 상태는 이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선형의 날개 외형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상태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일반적으로 최종 외피, 피부를 부착하는 작업이 남습니다. 폼코어 위에 고강도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직물을 덮고 수지, 레진을 함침, 임프레그네이션 시켜 최종 외피, 스킨을 형성합니다. 이 외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구조를 보호하고 바람과 직접 상호작용하여 양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력 표면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된 등뼈, 갈비뼈, 속살 조각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초대형 풍력 날개의 모듈화 제작 및 운송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공학적 방법론이며 조립 후 모습은 분명히 풍력 발전기 날개의 완전한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피부에 해당하는 외피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 가로 세로 1m, 두께 5mm 유리 섬유를 적층해서 진공 접착을 하는데 테두리 50mm 정도는 에폭시가 침투하지 않게 해서 원단으로 남게 할 수 있을까? 풍력 발전기 외피, 스킨, 제작 및 에폭시 차단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외피 패널을 제작하는 것은 복합재 성형 공정, 특히 VARTM 공정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1. 제작 공정 및 외피의 역할. 외피 패널 제작, 공장에서 가로 세로 1m, 두께 5mm의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진공 접착, 버큐um 인퓨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합재료 패널 제작 방식입니다. 외피의 기능,
이 패널은 날개, 피부로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골격을 보호하고 바람과 직접 상호작용하여 양력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공력 표면이 됩니다. 이 테두리 에폭시 침투 차단 기술, 드라이 엣지, 레진 스탑, 테두리 50mm를 에폭시가 침투하지 않은 원단 상태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드라이 엣지 또는 레진 스탑 기술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원리, 복합재료 진공 성형 공정, VARTM, 버큐um 어시스티드 레진 트랜스퍼 몰딩, 증수지, 에폭시가 원하는 영역까지만 흐르게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 밀봉재 설치, 실런트 애플리케이션, 유리섬유 원단 테두리 50mm 안쪽 경계선의 특수 실링 코드, 실런트 코드, 수지 흐름 차단제, 레진 플로우 스타퍼를 배치합니다. 차단, 진공을 걸고 에폭시를 주입하면 에폭시는 이 차단제를 만나 침투가 멈추게 됩니다. 효과, 결과적으로 패널의 중앙 부분만 에폭시가 침투된 단단한 복합재가 되고 테두리 50mm는 에폭시가 침투되지 않은 유연한 유리섬유 원단 상태로 남게 됩니다. 3. 드라이 엣지의 목적. 이러한 드라이 엣지를 남기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성 확보,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할 때 이 유연한 원단 부분이 접착 영역을 제공하며 단단하게 성형된 패널끼리 맞닿는 것보다 틈새를 메우고 결합하는 데 유리합니다. 접착 용이성, 때로는 이 유연한 테두리를 사용하여 다른 구조물이나 다음 패널과 함께 적층하여 성형, 코큐어링 하는 방식으로 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제작 및 운송 모듈화 방식은 초대형 날개 제작의 비용 효율성과 현장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형태로 만들어진 풍력발전기 날개에 각 조각을 위치하고 외피를 부착하고 진공을 걸어 진공 접착을 하고 굳은 이후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드나 사포질을 해서 깔끔하게 하고 전체를 페인트를 칠한다면 조립식 날개가 완성됐다 볼 수 있을까? 모듈형 풍력 날개 최종 완성 공정. 네, 맞습니다. 앞서 논의한 등뼈, 갈비뼈, 속살에 해당하는 모든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고 외피를 부착한 뒤 진공 접착, VARTM 및 후처리, 그라인딩, 샌딩, 페인팅까지 완료하면 완전한 조립식 풍력발전기 날개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공정은 현장 제작, 온사이트 어셈블리를 통해 초대형 날개의 운송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입니다. 1. 날개 최종 완성 단계 요약. 말씀하신 최종 완성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계, 공정 내용, 목적, 내부 조립, 공장에서 운송된 스파, 등뼈, 보강재, 갈비뼈, 폼코어, 속살, 모듈을 현장에서 플랜치와 볼트로 단단히 결합합니다. 날개의 구조적 강성과 정확한 에어포일 형상을 확보합니다. 외피 부착, 외피 패널, 드라이 엣지 포함을 골격 위에 정확히 배치하고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기 위한 진공백으로 밀봉합니다. 최종적인 공력 표면, 피부를 준비합니다. 진공 접착, 인퓨전, 진공을 걸어 에폭시 수지를 외피 원단 전체에 고르게 침투시켜 단단한 복합재 외피를 성형합니다. 외피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부 골격과 일체화시켜 강성을 극대화합니다. 후처리, 피니싱, 수지가 경화된 후 외피 모듈 간의 접합부나 튀어나온 부분을 그라인딩, 연마과 샌딩, 사포질으로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공기역학적 효율을 위한 매끄러운 표면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합니다. 도장, 페인팅, 전체 날개 표면에 내구성이 강한 페인트를 칠합니다. 보통 흰색이나 회색, 자외선, 비, 습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리섬유 복합재를 보호합니다. 2. 후처리 공정의 중요성. 특히 그라인딩 및 샌딩을 통해 접합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풍력 발전기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역학적 효율 극대화. 날개 표면의 작은 턱이나 요철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난류, 터뷸런스를 유발하고 항력, 드래그를 증가시킵니다. 정밀한 그라인딩과 샌딩을 통해 표면을 아갑, 표면 거칠기 기준에 맞게 매끄럽게 만들어야 최대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정을 거치면 운송의 제약을 극복한 초대형 조립식 풍력 날개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설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평을 잡고 접착을 하고 공장 수준의 품질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